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번역 연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로 공기관들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될 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번역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공공부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공공부문, 민간 부문할 때 public area, public part 하지 않습니다. 민간도 private area, private part 하지 않고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또 책임을 묻겠다. 책임을 묻다는 hold a accountable for, 전치사 for를 쓰고요. 또 hold a responsible for도 가능합니다. 엄포를 놓는다, 잘 번역을 해야 되겠고, 또 징계권도 번역을 잘해야 되겠네요. 번역 바로 보겠습니다. Some businesses, including public sector organizations, public sector가 공공부문입니다. are strictly warning, 아주 엄격하게 경고를 하는 거죠. Their employees that they may be held accountable. 자, 저는 여기서 조동사를 may를 썼습니다. 이럴 때 will 같이 너무 단정적인 표현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may를 쓰느냐? 단지 확진됐다는 사실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정황을 심사해가지고 그 직원의 과실이 드러나면 처벌을 하는 거기 때문에 may가 가장 적절할 겁니다. Accountable for contracting the coronavirus. 제가 확진된 날을 contract로 받았거든요. flu라든지 바이러스에 걸릴 때는 동사 contract를 많이 씁니다. 한번 문장 끊어졌고요. While this policy aims to ensure employee compliance, compliance는 뭘 잘 준수한다는 뜻이죠. With quarantine measures, some employees point out, 이것을 지적하고 나섰어요. That this could result in abuses of disciplinary power. 이게 징계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정부는 이런 지침을 내렸어요. 내렸다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또 여기서 지침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이 있죠. 따르면이 가장 일반적인 건 according to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침에 따르거나 법률에 따르거나 규정에 따를 때는 그 according to 말고 전치사 under를 더 많이 씁니다. according to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바로 번역을 본다면 The government distributed, 배포한 거예요. 이 지침을 내린 거예요. Special quarantine guidelines, 지침입니다. guidelines for civil employees and employees of public corporations. 주로 공사는 public corporation을 많이 씁니다. Last month, under these guidelines, 이러한 지침에 따르면 under employees should wear masks while indoors and postpone or cancel unnecessary meetings. 이 지침에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네요. 모든 미팅은 가능한 비대면으로 개최를 하고 불가피하면 대면을 하더라도 식사는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된다. 불가피하게 대면이라는 것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침을 위반한다. 위반한다는 동사가 하나 있죠, 여러분. 그리고 문책한다. 앞에 문책이 hold a accountable이 있었으니까 여기서는 그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 보겠습니다. Essential meetings can take place online. When a physical gathering is unavoidable, 피할 수 없으면 attendees should refrain from eating together if they can. 최대한이지만 할 수 있다면 자제를 해라라고 번역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an employee who violates these guidelines,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violate, 위반해서 and 그래서 becomes infected with COVID-19, 여기에 걸리거나 or spreads the virus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파하면, 위반해서 걸리거나 그래서 전파하면 is subject to, 뭐뭐에 해당한다, 뭐뭐에 영향을 받는다, disciplinary measures라고 받아봤습니다. 취지는 알지만
공교롭게도 바로 저번 동영상에서 취지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었죠. 그럼 여기서 취지는 알지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know를 우리가 써야 될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다른 표현을 한번 써봐야 되겠고요. 또 사기를 저하시킨다, 이 표현도 중요하겠고,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선별 진료소는 테스팅 스테이션 하면 되고요. 생활치료센터가 보통 요즘 그 보건소를 이렇게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걸 번역을 잘 해야 되겠고요. 또 방역의 주체로 움직여야 될 공무원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처사, 이런 거 번역을 잘 해줘야 되겠죠. 바로 번역을 보겠습니다. Public employees point out, 지적하는 겁니다. That while they understand the policy's purpose, 취지는 알지만을 취지를 이해하지만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It could affect their morale during these difficult times. affect란 동사는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 부정적인 느낌이 한 70에서 80%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인용 들어갑니다. We are risking danger working at testing stations and community treatment center. 이게 거의 요즘 보건소 또는 생활치료센터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 Seoul City official said. 한번 끊어집니다. Public servants who are at the forefront in the battle against COVID-19, 방역의 주체로 움직여야 될 공무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Could become too cautious to act. act는 행동에 나선다. 단지 뭐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뭐 조치를 취한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act가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입니다. 사기업도 마찬가지다. 뭐뭐도 마찬가지다라고 할 때는 something is no exception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뭐 that's the case with something as well 같은 표현도 있는데 저는 다른 표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또 금융투자 회사 할 때 컴퍼니가 물론 있겠고 또 비즈니스가 있겠고 또 firm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는 firm을 쓰고 싶어요. 왜 firm이냐 하면 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firm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law firm, 법률회사, 또 accounting firm, 회계법인, 또 patent firm, 특허법인 같은 것들이 그 사례가 되겠죠. 또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데 불이익이 반드시 disadvantage가 되어야 될까요? 앞에 이미 승진, 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좀 더 돌아와서 가볼게요. 바로 보면 private businesses have taken similar approaches to that taken by the government. 한번 끊고요. A financial investment firm caused controversy. 논란을 불러온 거죠. When it said it may take disciplinary actions with regard to promotion and evaluation. 제가 앞에서 메일, 조동사 메일을 썼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메일을 쓰는 게 조금 번역사 입장에서는 안전합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메일로 쓰도록 하죠. Depending on results of an infection investigation after one of its employees tested positive. 직원 중 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 판정이 나다 보니까 이런 정책을 마련했다라는 거죠. 과연 이것은 정당할까요? 또 과도한 징계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가보도록 하죠. is taking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전사 against를 써야 됩니다. an infected employee justifiable? 과연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 Experts are concerned that while disciplinary action may be taken, 이런 징계가 가능하지만 이 가능하다를 꼭 possible로 하지 마십시오. 컨텍스트를 보고 이것이 정말 possible이 돼야 될지 아니면 다른 동사를 가져와야 될지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과도한 징계가 될 수 있다. May be taken, it could be excessive,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여기서도 아까 result를 제가 받는 것보다는 circumstances라는 정황이라는 표현을 한번 살려줘 봤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노무사는 labor attorney 하면 되고요. 사안별로 따져야 하지만 확진 시 인사상 불이익 등은 과하다고 여겨진다. 이중 불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또 했네요. 자, 봅시다. Individual cases must be reviewed. 각 사안별로 따져야 돼요. But
A penalty for getting the virus could be overkill. 하지만 바이러스에 확진되는 것만으로 페널티를 주는 것은 could be overkill. 좀 과다한 조처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노무사께서요. This could be seen to constitute a double punishment. constitute가 법률에서는 무엇을 구성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범죄를 구성한다, 뭐뭐를 구성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콤마 찍고 Kim S. 이 노무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주로 공기관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때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번역 연습해봤습니다. 동영상 마지막에 오늘 주요 내용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